안녕하십니까, 캐슬 드래곤 필름의 용PD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노출의 기본 3요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실제 카메라에서 사진 촬영 시 이 기본 3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카메라를 보시면 제조사별로 표현이 조금 다르긴 하나 M, A, S 혹은 M, AV, TV 모드가 있습니다. M은 수동 모드, A, AV는 조리개 우선 모드, S, TV는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입니다. 그 외 모든 모드는 자동 모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동 모드는 카메라가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를 자동으로 조절해서 적절한 노출을 맞춰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촬영자가 의도하는 결과물을 얻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인물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 뒷배경을 날려주고 싶은 경우, 불빛의 궤적을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 모드로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각 모드별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볼까요? AAV 모드입니다. 조리개 우선 모드인데요. 개인적으로 사진 촬영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조리개 우선 모드는 조리개 값을 수동으로 조작하면 셔터 스피드가 결정되는 모드입니다. 주로 심도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인물이나 피사체를 배경과 분리하는 아웃포커싱을 표현하고자 조리개를 개방해서 촬영하거나 여행 중 배경이 너무 이뻐서 피사체와 함께 담고 싶을 때는 조리개를 조여서 촬영을 하면 그 조리개 값에 따라 셔터 스피드가 결정이 되는 모드입니다. 주변의 광량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조리개를 개방하면 셔터 스피드가 빨라지고 조리개를 조여주면 셔터 스피드가 느려집니다. 조리개 우선 모드에서 ISO 값은 필요에 따라 자동, 수동 선택이 가능한데요. ISO를 수동으로 설정한 경우 앞서 말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따라 조리개 값에 따라 셔터가 변화되게 됩니다. ISO 자동 모드에서는 빛이 풍부할 때 ISO 값을 최저로 유지하다가 주변의 광량이 저하되거나 조리개를 조여주면 셔터 스피드가 점점 느려지기 시작하다가 카메라의 설정에 최저 셔터 스피드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ISO 값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카메라에서는 이 최소 셔터 스피드 값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너무 높게 설정을 해놓을 경우 광량이 부족하게 되면 과하게 ISO를 높여 노이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셔터 스피드는 60분의 1에서 30분의 1 정도로 설정해 두시면 적절한 ISO 값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빛이 너무 강할 때는 조리개를 최대로 개방할 경우 카메라의 최대 셔터 스피드로도 노출이 안 잡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셔터 스피드가 깜빡거리게 됩니다. 이럴 때는 조리개를 좀 더 조여주거나 ND 필터를 활용하여 적정한 노출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STV 모드입니다.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인데요. 셔터 스피드를 결정하면 조리개 값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모드입니다. 스포츠 사진처럼 역동적인 순간을 정지된 모습으로 표현하거나 움직이는 궤적을 남길 경우 사용하면 좋은 모드인데요. 원하는 셔터 스피드에 맞춰 조리개 값이 결정되는 모드입니다. 이건 역시 주변의 광량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셔터 스피드가 빨라지면 조리개를 개방하고 셔터 스피드가 느려지면 조리개를 조여줍니다. 조리개 우선 모드처럼 ISO 값은 필요에 따라 자동, 수동 선택이 가능한데요. ISO가 수동일 때 셔터 스피드를 점점 빠르게 하다 보면 조리개가 최대 개방해서 깜빡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조리개를 다 열었음에도 광량이 부족하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ISO를 좀 더 높여주거나 셔터 스피드를 낮춰줘야 하고요. 반대로 셔터 스피드를 점점 느리게 하다 보면 조리개가 점점 조여지다가 최소 개방해서 깜빡이게 됩니다. 이때는 ISO를 낮춰주거나 셔터를 조금 더 빠르게 해줘야 합니다. ISO가 자동일 때는 셔터 스피드를 점점 빠르게 하다 보면 조리개가 최대 개방이 된 시점부터 셔터 스피드가 빨라질 경우 자동으로 ISO 값이 높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셔터 스피드를 점점 느리게 하다 보면 조리개가 최대 개방에서 점점 조여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ISO는 최소 값을 유지하고 느려지는 셔터 스피드에 맞춰 조리개가 점점 조여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잘 사용하지 않는 모드인데요. 그 이유는 셔터 스피드의 변화에 따라 조리개가 수시로 바뀌어 원하는 깊이감을 표현하기 힘들어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M 모드입니다. 완전 수동 모드인데요.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를 모두 수동으로 조작하는 모드입니다. 경우에 따라 ISO는 자동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ISO가 자동일 때는 내가 설정한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에 따라 ISO가 적정 노출을 맞춰주기 위해 자동으로 값이 맞춰지게 됩니다. M 모드는 카메라 노출계를 보면서 노출의 3요소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적정 노출을 맞춰가며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빛의 변화에도 자주 값을 변경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출 변화가 많이 없는 야경, 실내, 풍경 사진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야경과 풍경에서는 조리개를 팔 전후 ISO는 최대한 낮게 설정을 한 후에 셔터 스피드를 조절해서 촬영을 하면 노이즈 없이 깔끔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리개를 팔 정도로 맞춰주는 이유는 일반적인 렌즈는 조리개 팔 정도에서 최상의 화질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진의 빛의 궤적을 담고 싶은 경우 필요한 셔터 스피드를 설정하고 예로 1에서 2초 정도를 설정을 했다고 하면 ISO를 최소로 맞춘 후에 조리개를 조여서 적정 노출을 맞춰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삼각대가 필수가 되겠죠. 실내에서 인물이나 다른 비사체를 촬영할 경우에는 조리개를 열어주고 ISO는 최소로 설정한 뒤에 셔터 스피드를 조절해 봅니다. 만약 셔터 스피드가 30분의 1까지 내려도 노출이 어두우면 이때는 ISO를 조금씩 올리면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카메라의 모드별 특징이 어떤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M 모드, A 모드 하나만 가지고 특정 상황별 설정 방법 등을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정말 최대한 간결하게 영상을 만들다 보니 설명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차후에 시간이 할애가 되면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